오늘 준비해주신 내용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현대차와 SK 온이 손을 잡습니다. 네. 자, 둘 중에 승자가 과연 누가일지, 누가 더 이득일지, 아니면 혹은 뭐 서로 윈윈일지,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윈윈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투자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한번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둘이 이제 손을 잡을 예정인데 네. 과연 누가 더 이득이냐? 이득이냐, 이득이냐. 네, 이득이냐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빡빡합니다. 네,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 그룹이 어쨌든 미국의 배터리 합작법인을 네. LG와 SK를 고민하다가 결국 SK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고, 이게 합작법인 지분율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었어요. 원래는 3분기에 결정이 났어야 되는데, 합작법인 지분율 어쨌든 5대5. 5대5. 누가 5야? 이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무슨 영화 제목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5야? 범죄도시 2인가 그럴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 이전에, 그 누구지? 김윤석이 형사, 비리 형사로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이름이요? 나왔는데, 그 영화 제목이 안 나. 거기서 이제, 누가 오야 이 얘기 대화가 나왔을 때 그 범죄도 2에서 그 리메이크를 한 거예요. 리메이크를 한 건데 아무튼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죄송. 아무튼 5대5. 5대5.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장 설립 MOU라든지 그 투자 이제 내용을 체결할 예정인데 이제 뭐 초기 생산 규모는 20기가와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기차로 보게 되면 30만 대 정도? 30만 대. 네. 나쁘지 않아요. 네, 30만 대 가능한 수준인데 그래서 이게 2026년 1월 달부터 가동할 예정이고 위치는 엘리바마가 아니면은 조지아. 조지아. 네,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이 최근에 조지아의 전기차 기공식을 했고 2025년 상반기부터 네. 생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IRA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 빨리 해야지. 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도 조지아에 이제 3, 4 공장 부지도 이제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지아가 유력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렇죠. 3, 4 공장 부지를 확보했다는 거는 1, 2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있어요. 조지아에. 네, 그것도 이제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3, 4 공장 부지를 미리 확보된 상황 속이고, 그래서 조지아 엘리바마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이따 제가 화면 보여드리겠지만, 자동차 업체들이 다 다 그 동네. 동남부 쪽에 다 있어요. 다 그 동네에 있어서. 북동부 쪽은 이제 태양 그 풍력이고, 요 북쪽이 남동 동남 쪽은 이제 자동차들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이 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빨리빨리 갖다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세도에 제가 협상이 좀 순탄치가 않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2022년 그러니까 올해 5월달부터 협상이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현대차랑 SK랑. 그래서 좀 빨리 끝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SK 쪽도 하고 LG 쪽도 하고 계속 진행이 되어 왔어요. 되어 왔었는데 SK 관점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그래서 3분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3분기까지 예정이 되셨지만은 지분율 누가 더 지분율을 더 많이 갖고 가느냐 이게 상당히 이게 예민한 문제예요. 당연하지. 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기업 간의 보유 기술이라든지 특허권 같은 지적 재산권의 공유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지분율이 누가 높게 되면은 그 특허권의 어떤 그 우위 효과도 이쪽에 있기 때문에 걔가 주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민기업들 간에 그러니까 같은 계열사도 아니고 전혀 다른 성격의 회사가 지금 합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 재산권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거죠. 옛날에 요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이 정도 하고 뭐 지적 재산권 공유라든지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해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좀 전에 길 팀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기 위해서 좀 기싸움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내가 더 갑이다 이런 거 이제. 이거 거의 부부들이 집 살 때 야 지분 이거 누가 더 먼저 할 거냐 그 느낌이야. 명의. 명의 누구 걸로 할 거냐. 요즘에 5대5가 트렌드긴 하거든요. 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떤 그런 느낌이다. 살짝 그 느낌이야.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뭐 약간 비유가 제가 봐도 적절한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어디 뭐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건 아니야. 갑인 회사가 있으면은 그 7대 3 갖고 아니다. 그냥 6대 4 해줄게 이런 느낌인데 이 부분은 이게 누가 우위를 잡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럼. 근데 이 사이도 그런 게 근데 아닐까. 그거는
이제 누가 얼마 내냐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진 않아요. 요즘엔 또 그러진 않대. 아, 팀장님 그렇게 저는 그렇게 없어요. 아니요 그렇게 이래놓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상납한다? 저는 없어요. 저는 뭐 그거 용납 못해요. 저는 또 약간 조선시대 같은 성격도 좀 있어서 저는 그런 거 용납 못해요. 뭐 어쨌든 서로 이제 지분율 이제 각각 지분율을 서로 먼저 우회하려고 좀 싸움이 있었는데 싸움이 있었다. 결국은 50대 50 됐고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IRA 때문에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8월 17일 날 그 IRA가 어쨌든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에서 배터리 공급망 확보가 정말 시급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빨리 협력해가지고 빨리 만들어야 또 빨리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이 이제 크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될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논의를 이제 또 그러니까 업무 협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스타트 끊고 이제 최종 이제 사인 아직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 어떤 구체적 실행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 논의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결정하자. 우리 하자 이렇게 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협상으로 어떤 지연 위기감. 그러니까 빠른 협상을 하자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건 뭔가 위기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딜레이가 됐을 때 뭔가 좀 손해 볼 수 있다는 부분들. 늦어져봤자 둘 다 이득이죠. 그렇죠. 늦어지게 되면 둘 다 손해니까 아마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작용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물량이나 이제 시점 뭐 20기가와트라고 했지만 이거를 다 공급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합작사 설립 여부 이 부분이 일단 결정이 됐지만은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 같이 협력을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이제 앞으로 이제 숙제인 거죠. 이제 스타트 끄는 거고, 스타트 끄는 거고 이제 톱니바퀴를 맞춰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위기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021년도 4월달에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소송 때문에 싸웠잖아요. 둘이 특허권 때문에. 한창 그죠? 이슈였지. 한참 있었잖아요. 그게 합의가 되게 되면서 SK이노베이션 주가가 그때 급등했었고. 근데 이게 내용을 잘 뜯어보게 되면 그때 LG화학이 손해봤어요. 손해 봤어요? 네, 손해봤어요. 이게 소송도 취하하고 10년간 추가 쟁송 안 하기로 결정을 냈습니다. 내면서 SK이노베이션은 어쨌든 조제 1공장, 2공장 건설하고 이걸 이제 폭스바겐 포드 쪽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조를 내주고 조지하고 포드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근데 LG화학은 일시금 1조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얄티 1조 원을 가져오는 2조를 가져왔지만 이 2조 원 때문에 15조 계약을 놓친 거예요. 원래 시장에서 LG엔솔이 조금 더 우세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합의할 때. 근데 야 진짜 2조 때문에 2조 받고 15조짜리를 놓쳤어. 그렇죠. 이게 계속 싸움을 폭스바겐이 겁내 답답했던 거죠. 이거 빨리 끝내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아 그럼 니들이 안 해. 아씨 니들이 안 해 이래가지고 그래서 스웨덴 노스볼트스하고 10년간 계약을 맺은 거죠. 근데 이 계약 규모가 140억 달러예요. 140억 달러인데 이게 15조 그러니까 그때 환율로 보게 되면 한 16조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LG화학은 2조 합의금을 받았지만은 15조 계약을 놓치게 된 거죠. 8조 놓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7배 되는 금액을 놓쳤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과거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현대차 이 수뇌부도 그렇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수뇌부도 그렇고 그걸 좀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빨리 해야. 빨리 해야 돼. 괜히 딜레이 됐다가 2021년 4월달에 LG화학이 폭스바겐 놓친 것처럼 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럼. 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고 그런 위기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작용이 맞아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합의가 됐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이제 SK온과 손을 잡게 되면 이제 전적으로 배터리는 완전하게 이제 SK 쪽으로 의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네, 완전 전적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SK온에서 제조하고 있는 파우치형 하이니켈 배터리 전기차 모델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오닉 5 그리고 6 저는 아이오닉 6가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다. 차도 되게 근데 작더라고요. 인기 있는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게
약간 저녁에 잘 안 보일 때 보면 그렇지. 파나메라 아이오닉 이러면 파나메라 미니인가 이런 느낌이 약간 차가 좀 작아가지고 그래서 좀 구비 살짝 보면. 근데 웃긴 게 아이온 6 택시가 벌써 나왔더라고요. 아, 나왔어요? 네, 봤어요. 있어요. 근데 저 작은 차에 손님이 타면은 이게 다리를 대접 뻗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 안 타봐서 이렇게 섣불리 판단은 좀 그런데 차가 생각보다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파나메라 미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뭐 6에도 들어가고 이제 2024년도에 생산 예정인 아이오닉 6까지 7까지 7까지 네, 7도 적용이 되고 이제 12월 달부터 생산되는 제네시스 GV70 G70. 여기에도 이제 들어가고 기아 같은 경우도 내년 4월 달에 출시 예정인 EV9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전 모델이자 SK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쪽에 의존을 해야 되나? 해도 되나? 싶을 정도 너무 의존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화면 좀 같이 보실게요. 어떤 이거 딱 있어요. 선택한 이유가 있어. 그림도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그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날 단독 기사인데 한국 GM 쉐보레 볼트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리콜.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여전히 리콜. 그러니까 제가 2주 전인가 그때 현대차 이제 계속 리콜 얘기 나왔잖아요. DDI 엔진 나왔듯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이 리콜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배터리 충전량이 80% 100% 가게 되면 여기서 계속해서 결함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코나 EV 지금 단종이 됐지만 이게 지금 리콜이 계속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코나? 네, 2018년도 5월 11일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제작된 25,000대 정도가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리콜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나 EV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지점은 최근까지 올해 11월 달까지도 계속 리콜이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 머리가 아픈 거야. 옛날에 현대차 GDI 리콜. 엔진에 그치. 악몽이 생겨요. 리콜의 악몽. 트라우마. 리콜 트라우마. 저도 타고 있는 차입니다. 그 차. 리콜 트라우마. 화이트 소나타 경운기 소리 달그라. 그거 안 하려고 네. 빨리 전기차 넘어가는 건데 그쵸. 여기서 또 리콜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또 전기차 가서 배터리 때문에 그런 문제 생기면은 짜증나지. 이게 현대차 이거를 리콜 이런 공기 생기면 해외 쪽에서 상당히 그럼. 머리 아파요.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그 비꼬는 게 있는데 야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단다고?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단다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굳이 LG 엔솔 배터리를 다네? 이런 리콜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도 이거를 다는데도 배터리를 한다고? 굳이? 와, 너희 돈 많니? 뭐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리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LG냐 SK냐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SK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SK온이 지금 아이오닉 5 쪽에 결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퍼센테이지 비율로 봤을 때 LG는 솔직히 월등하게 리콜 비용 결함 퍼센테이지가 높으니까 에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SK온 쪽으로 선택을 최종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IRA 대응 속도를 이제 강화를 하는 거고 SK온은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더 이득이냐? 딱 5대 5인 것 같은데. 딱 어디야? 사실 저는 SK온. SK온 둘 다 나는 5대 5. 5대요.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었을 때도 과연 지금의 생각이 같은지 IRA. 예, 지금의 생각이 같은지를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네. 자, 이제 IRA를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북미 쪽에 이제 친환경 정책, 유럽에서 미국도 이제 친환경 정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친환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국 우선주의. 참 미국은 뭐 여든 야든 거기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자국 우선주의는 상당히 조금 바이 아메리카. 맞아요. 이건 되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란지 FTA 체결국에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 배터리 광물 조달 비율 이런 것들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미산 배터리 부품 조달 비용 같은 이런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현대차가 이 7,500불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의 이
지원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차살 거죠. 때. 그러니까, 전기차 살 때.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 갖춰야 되는 거죠. 북미산 배터리 부품 조달 비율, 그리고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이 소재 원료 광물, 네. 여기 나왔던 조달 비율,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이거 다 조달이 완성이 돼야 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지원금을 받아야 다른 차 대비해서 또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2026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25%로 목표를 이제 잡은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높은데. 화면 같이 보시면은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과 현재 유럽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은 여기 파란색, 하늘색 위에 파란색,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해가지고 요 부분인데 이게 되게 작아요, 비중이. 그러니까 거의 중국이 주도를 하는 거죠. 꽤 많네. 그러니까 중국이 물량 공세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중국은 정부에서 나온 지원금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지만 국영 기업이라 보는 게 맞는 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어떤 것도 압도해 나가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반도체에서 놀란 거죠. 232단 낸드 플래시를 나왔다라는 게 언제 중국이 이렇게 따라갔지? 그러니까 무섭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 대비해서 이 자동차 시장이 작다 보니까 이 또 주도권을 또 미국이 또 자기들 바이애미니까 자부심 되게 강하잖아요. 우리가 양키인데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러면 이번에 드라이브를 좀 걸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2020년까지 26%인데 이제 2024년도에는 전기차 판매 비중을 60%까지 올리겠다. 야, 그건 너무 그죠? 높게 적은 거. 급진적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총 차량 등록 대수가 이제 추정치가 올해 한 3억 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연간 신차 판매 비중이 한 1,5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게 된다라면은 배터리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미국의 총 차량 등록 대수가 3억 대인데 여기서 뭐 판매 비중 60%까지 올리게 된다라면은 2024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만약 25%가 되게 된다라면 3억 대 25% 정도가 되기 때문에 7,500만 대 정도 이렇게 되는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차 비중이 7%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3배 이상 4배 정도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이 커지게 되는데 현대차가 놓치고 싶을까요? 그럼 3배 반이 절대 안 늘어나는 되죠. 건데. 네, 절대 안 되죠. 근데 이런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300만 대 이상 전기차 판매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생산하고 있는 배터리 비중으로 보게 되면 200만 대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좀 부족해. 100만 대 정도 부족해요. 근데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중국 기업들 배제시켜버리고, 그리고 지금 현지에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만 싹 모여 있는 게 한 200만 대 정도 분량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2024년까지 봤을 때 4년까지 지금 현재는 봤을 때. 그것도 안 돼요. 그렇지. 아직 뭐 조사 안 된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또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그래서 현대차 같은 이제 그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배터리 확보가 필수입니다. 무조건 필수지, 완성. 필수예요. 네. 요 화면을 보시면은 2022년도부터 보게 되면 수급률이, 그러니까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공급하는 수급률이 마이너스예요. 도리어. 맞네요. 네. 그리고 2020년, 2022년, 2023년, 2025년까지 계속 많이 넣잖아요. 계속 많았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배터리가. 그래서 회색 그래프가 수요고 파란색이 공급인데 계속 달려. 2021년도부터 계속 달려요. 근데 점점 벌어져.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게 결국 2025년이 지나야 이 수급률이 플러스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2026년부터. 그래서 지금 22, 23, 24, 25 앞으로 4년 동안은 계속해서 배터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이 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자국 내에서도 생산이 좀 부족한데 거기다가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수입의 76%가 이제 동북아시아 세 나라, 중국, 한국, 일본. 네. 근데 거기서 중국이 43%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을 규제시켜 버려요. 그러면 또 중국이 공급하는 43%가 또 못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부족한 거야. 그럼 한국, 일본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19%, 일본이 13%인데
지금 뭐 한국은 논한 거죠. 완전 논한 거죠. 그 성격상 일본 같은 경우는 급진적으로 뭘 진행하지 않아요. 되게 신중하게 진행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뚝딱뚝딱 빨리빨리 패스트 이런 맞아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공급량을 맞춰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하니까.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 네. 그 배터리 공장 있는 회사가 중국의 AESC, 일본 파나소닉, 한국의 LG엔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네 군데 정도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1년도 기준인데 아마 올해도 별반 차이 없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군데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자국 내수 부족하고 그리고 수입도 제재를 하게 되면은 또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헬프를 할 건데 그 헬프의 수혜는 결국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유럽 같은 경우도 그 유럽 전기차의 한국 배터리 탑재율이 69%예요. 그래요? LG엔 소리 탑. 네. LG엔솔이 43%로 탑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런 점유율을 가져가듯이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한국이 점유율을 유럽처럼 높일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지금은.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이 43%, 삼성 SDI가 14%, SK이노베이션이 1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 점유율이 한 69%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IRA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어떤 위상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그래프를 잠시만 좀 보게 되면은 요것도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국 월등해요 그냥. 한국이 현재 월등한 상황 중간에 거. 배터리. 그러니까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갔을 때 배터리 생산 캐파 전망치거든요. 그만큼 증설을 선제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한국이 지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빠르게 계속 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일본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 또 사업 계획을 할 때 뭐 우리나라 신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일본의 속도가 좀 속도가 늦다라고 보는 게 좀 많이 원래 맞겠네요.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일본. 늦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미국 전기차 시장 예상 규모가 220만 대 정도 되는데 이게 146기가와트 정도 배터리가 필요한 수준이고 미국 내 현재 지금 그러니까 2024년까지 생산 가능한 규모가 115기가와트 정도예요. 그럼 그래서 30기가와트 정도 더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2025년 그러니까 증설이 완료되기 전까지입니다. 완료되기 전까지 146기가와트 정도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고 2025년이 끝나야 그때 가서는 뭐 한 400기가와트 정도 그게 확 이제 공급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서 이게 공급 과잉이 될까 안 될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 미래 얘기지만은 26년, 27년 요때쯤 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4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4년까지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이 연간 한 100기가와트 정도 이제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내 생산 규모가 115기가와트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2024년까지 되더라도 한 146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설이 상당히 그래서 SK이노베이션하고 현대차가 좀 서둘러야 될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것도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2024년까지입니다. 2024년까지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미시간주 공장 5기가와트예요. 5기가와트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M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 오하이오에 있는 1공장이 현재 30기가 정도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40기가와트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 LG에너지솔루션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캐나다 온타리오주 45기가와트 이게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양산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아까 1공장 2공장이 그때 그 LG 화학과 소송이 끝나게 되면서 이제 완공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공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조지아 1공장 9.8기가 2022년부터 가동 중이고 2공장은 또 11.7기가와트 이게 2023년부터 가동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폭스바겐하고 포드 쪽으로 들어가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공장들이 있지만은 다 납품처가 정해져 있어요. 이 공장, 납품처가. 이 공장. LG 에너솔루션 미시간 공장 5기가와트를 제외하고는 다 납품처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배터리 공장에서 공급받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기 보시면은 아까 그 SK온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켄터키 지금 보시면 조지아 1공장 연 9.8기가와트 가동 중이고 조지아 2공장이 11.7기가와트 2023년도에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현대차하고는 상관없는 물량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아 조지아 공장, 현대차 엘리바마 공장,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 엘리바마 조지아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3, 4 공장이 엘리바마 조지아 쪽에 부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배터리 증설을 해야 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확보하기 위해서 그 조인트 벤처를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2024년, 2025년 이후부터는 한 300기가와트 정도 확 늘어납니다. 확 늘어나는데 이게 LG 에너솔루션 혼다 합작법인 이게 오하이오 주에 있는 건데 이게 2025년 말 여기다 양산 예정이고 그리고 LTM 얼티엄 셀즈 네. 1공장은 오하이오주 있고 2공장 3공장 그러니까 테네시 2공장 그리고 미시간주 3공장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각각 최대치가 50기가와트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2025년부터예요. 2025년 둘 다 양산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공급 받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삼성 SI 같은 경우도 스란티스 합작법인 인디애나 주에 또 33기가와트 합작 공장 2025년 1분기 양산 예정이고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도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글로벌 SK 이게 포드 합작법인이거든요. 이게 또 129기가와트예요. 129기가와트예요. 근데 이게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이 예정이 되는데 포드 쪽으로 다 들어가요. 납품처가 다 네. 정해져 있네 진짜. 그래서 지금 이거는 LG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 미시간주 그리고 얼티엄 셀즈 1공장, 2공장, 3공장, 스트란티스 40기가 북미 쪽에 투자 계획인 거고 북미 쪽에 투자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SK온 같은 경우도 글로벌 SK 포드 딱 정해져 있잖아요. 포드. 그리고 조지아 1공장, 2공장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스바겐하고 포드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켄터키, 테네시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자, 지금 동남부 쪽으로 보게 되면은 전기차를 만들어야 될 회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있죠. 몰려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업체들이 어쨌든 미국 시장을 먹으려고 전기차 공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배터리를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바마 조지아 쪽으로 그 테네시 켄터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네.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쪽 해야지 빨리빨리 공급이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보시면은 다 2025년도 예정이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글로벌 SK 같은 경우도 2025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LG 엔솔 혼다 이것도 2025년 말 양산. 네. LG 엔솔 GM 이것도 이제 2025년. 스트란티스 삼성 SI 이것도 2025년. 그리고 SKN 현대차 이것도 2026년. SK온 포드 글로벌 SK 이거 같은 경우도 2025년. 다 2025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설에 나서기 전 빠르게 배터리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기에 있는 17개 업체예요. 17개 업체가 17개 공장인데 이 17개 공장에서 지금 한국 기업이 빨리 증설을 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있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배터리 공장들이 많이 만들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긴 건 다 합작법인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납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배터리 생산 규모는 늘어나지만은 합작법인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물어볼게요. 그렇게 봤을 때 현대차가 갑일까요? SK가 갑일까요? 난 5대5. 아니 SK죠. SK. SK죠. 왜냐하면은 결론은 배터리가 부족하면 못 만드니까. 그렇죠. 어. 배터리가 부족하고 배터리가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배터리가 이후에 300기가가 증설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품처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주인 없는 싸움이 아니라 주인이 다 정해진 정해졌잖아요. 상황이잖아요. 여기 전략. 네. 그러다 보니 현대차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K 쪽으로 빨리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건 현대차 몫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현대차와 SK 쪽으로 누가 갑을이냐라고 정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SK온이
갑이라는 거죠. 아, 그 51%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51대 49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대차하고 SK랑 계속 싸움이 된 거죠. 야, 근데 이게 딱 아까 지도 딱 보니까 그럼 BMW랑 벤츠는 예, 없잖아요. BM도 있어요. 예. 사우스캐롤라이나 여기에 하나 있어요. 공장은 있는데 걔네들은 저기 지금 증설하는 배터리 증설하는 데가 네. 거의 없지 않아요? 지금 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증설 예정되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다른 증설 어떤 그 진행 소식이 있다라면은 모르겠지만 이 지금 한국 업체들 증설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BMW가 삼성 SI에서 공급받고 있잖아요. SDI 거 받고 있는데 얘네들 왜 합작법인 얘기가 없지? 이게 지금 뭐지? 이것도 이게 약간 음모론적인 부분인데 얘네들이 약간 틀어진 게 있고 삼성 SI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공급받기로 얘기가 된 상황이에요. 그게 노스볼트 같은 쪽, 노스볼트 쪽으로 공급받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삼성 SDI가 뭐 예전에 뭐 7년 장기 공급 이야기 있었잖아요. 맞아요. 있었는데 이게 공급 계약 규모만 그렇지 이게 실속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실속은 없고 BMW도 약간 이제 양다리가 아닌 이제 갈아타기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게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국 기업, 미국 기업 이쪽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딱 상황 자체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팀장님 말씀 쫙 들어보니까 그러면 셋업체가 아까 셋업체가 예를 들어 미국만 봐도 2025년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때까지는 그러면은 수요는 뭐 그냥 수요는 네네. 너무나 안정적으로 제발 달라고 하고 주세요. 이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을 가도 야 저기를 내가 인수할까라고 딱 봤더니 저기는 그냥 언제 가도 줄 서 있어 손님들이. 그러면 나 같으면 살 것 같거든요. 안 팔지. 안 팔고 그래서 권리금을 더 받거나 그치. 더 받거나 그러면 그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배터리 업체들은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2021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렸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주가가 잘 갈 때는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이또 꺾이게 되면 또 거품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품 소화 과정이 일단 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퍼가 100배가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올리는 게 이게 매수 의견을 내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에 배터리 업체를 본다라면은 저는 이제 삼성 SDI를 보는 거죠. 소위 말하는 고평가 해소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삼성 SDI가 그나마 그래도 접근할 만한 어떤 이유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를 이제 내년에는 100만 원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고평가도 해소가 되지만 고평가가 해소가 되게 되면서 또 좋은 건 또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셀 3사 같은 경우는 탑픽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I를 보는 거죠. 2021년도까지는 뭐 LG화학이라 봐야 된다라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볼 바에는 차라리 그러면 이제 LG화학 쪽으로 외적으로 보는 것도 맞는 거죠. 소재 쪽을 잡고 있으니까. 보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제 앞으로는 LG화학은 뭐 석유화학 기업이 아니라 뭐 양극재 기업이라 봐도 무방한 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이어가자면은 그래서 현대차 이 그룹 신공장 이제 2025년부터 30만 대 이제 전기차를 만들 건데 그래서 이 30만 대를 앞으로 84만 대까지 전기차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SK온과의 어떤 이번에 이 합작법인은 이제 시작인 거죠. 시작인 거고 이제 그럼 여기서 뭐 20기가와트를 다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30만 대인데 그럼 나머지 54만 대는 만들 만한 규모는 어디서 공급받을 건가? 이것도 숙제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한 25기가와트 정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가 LG화학 쪽과 LG 에너지솔루션과 또 합작법을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SK랑 LG랑? 아니면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SK온과 스타트를 하는데 한대를 하는데 또 공급한 부분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SK온이 아니라 이제 그 납품처 다변화 아마 이것도 크게 작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만들어질 합작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LG 쪽과 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갑을 관계가 나중에는 약간 바뀔 수도 있나? 예를 들어 야 LG는 야, LG 이렇게 했다는데. LG 한 1,000원 싸게 주더라. 공급도 잘하고. 그럼 아마 SK일 거예요. 그럼 뭐 LG 거 써. 왜냐면 25년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리콜.
아까 봤잖아요. 그 아까 써. 볼트 전기차하고 코나 EV하고 몰라나 볼래? 야, 불자동차. 이 겪어봤잖아. 너희 뭐 그냥 현대차 이거로 리콜 갈래? 가. 돈 많지. 그렇지. 가. 우리 딴 데 또 납품하면 딴데 하면 돼. 하긴 딴데 하면 또 돼. 기다릴 데가 있으니까. 니네 말고도 많어. 그러니까 우리 딴 데 하면 돼. 뭐 이렇게 갑이 될 SK온이 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뭐 그냥 셋업차가 갑이야.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도 그래도 네. 만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애초에 이렇게 합작법인으로 가는 거면 아유 그래도 얘네가 막상 갔는데 또 배터리 뭐 공급 못 받아가지고 절절매면 어떨까 싶었는데 아유 그나마 천만 다행이다. 안정적으로 하겠네 이런 안도감은 줄 수 있겠죠. 또 네, 그렇죠. 투자자분들한테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하고 그러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 어떻게 나오고 이게 좀 빨리 선반영이 되는 게 아무래도 앞으로 현대차 주가가 더 가냐 못 가냐 이 관건이 되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 예전도 말씀했지만 되게 제가 좋게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실적 말씀드리면서. 근데 어쨌든 리콜 비용 때문에 실적이 어쨌든 꺾인 건 기정사실이고 그러면은 2011년도에 연간 영업이 8조 8천억이었는데 지금 9조 한 3천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 물가 상승률 감안하게 되면 도리어 2011년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24만 원, 25만 원 돌파하는 거 말이 실적만 놓고 보면은 돌파하는 게 말이 안 돼요. 물론 뭐 여기서 뭐 갑자기 또 어디냐 뭐 테슬라하고 손잡는다, 애플하고 손잡는다 이런 얘기가 나고 주가 빵 뛰는 거를 논의를 하고 정상적인 어떤 가치를 부여했을 때는 지금 25만 원을 돌파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사게 되는 거고 안 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안 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4분기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연간 영업이익 이게 빨리 선반영시키고 빠질 거 빨리빨리. 또 새로운 걸로 묵은 때는 이제 씻어내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빨리 현대차에 입혀야 현대차는 다시 한번 달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현대차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 이제 증권가에서 요즘 살살 좀 땡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를 좀 풀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서는 건 SK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신고가 예상되는 건 삼성 SDI 그리고 LG 엄청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 리포터 요즘 되게 많이 나와요. 네.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엄청 나와요. 왜 이러지? 이 생각이 들 아니 정도인데. 뭐짠거 같아. 얘네들이 약간 그렇게 이제 뒤에서 그냥 우리끼리 막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애널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모임 같은데 거기서 이 종목 얘기하면 그게 간다라고. 근데 여기 맞아요. 그게 약간 CJ ENM 그 사태 때문에 그게 완전 극비로 이제 바뀌어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텔레에 있을 거야 단체방. 그렇게 걔네들끼리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있어. 걔네들끼리 있을 거예요. 있어. 있을 건데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쨌든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 이제 나쁘지 않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조금씩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조금씩 언제 이렇게 왔지? 이렇게 되는 알게 모르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배터리 공급을 잘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현대차가 미국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려고 열심히.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결국엔 잘 팔려야 돼. 잘 팔려야 돼요. 근데 전기차가 지금 잘 팔려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미국 되게 잘 팔려요. 현대차가 지금 일본 차를 거의 제칠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요? 네, 통계치를 2등이에요 2등. 네. 테슬라에서 2등도 있는데 네. 일본 차를 구매하려던 사람들이 지금 한국 아이오닉 5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대요. 아파 좋아요. 네.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MG 세대. 나 그래갖고 뭐 이거 아픈가 그랬어. 아파 안 아파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게 전기차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미국 내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지금 상당히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는데 이제 제발 리콜만 막으면 되네. 이거 좀 네네.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그 현대차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순수하게 배터리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OBC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기아 차례에 말씀드리면서 그 OBC 내부에 있는 PCB가 그런 발생되고 여기서 지금 그래서 차가 좀 새 차가 아니고 중고로 갈수록 이 OBC, PCB에 발생된 그름이라든지 화재 문제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EGMP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EGMP에서 아직까지 뭐 현대차 유튜브도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아직까지 뭐 EGMP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나오진 않는 것 큰 같아요. 사고는 뭐 ECU 같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게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보도가 안 될 뿐인데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 EGMP의 어떤 결함이 있다는 얘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조금은 이제 예전에 내연기관에서 겪었던 그런 이 결함 문제 이것들이 배터리 단계도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구나라고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구나 100%는 아니지만은 높여가고 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연기관에 있었던 리콜 이미지를 싹 씻어내게 된다라면 현대차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아,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래 봅니다. 진짜로. 그렇게 좀. 네. 태어나야지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지. 이제. 전기차가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저도 주변 타는 분 보니까 뭐 관리비가 안 들어 유지 관리비가. 대신에 디스크를 얻는다던데. 왜요? 급발진. 아, 거의 밟으면 그냥 쭉쭉 아, 이렇게 맞아 맞아. 약간 범퍼카 느낌이고. 왜냐면 출력이 너무 세니까 쭉쭉 간대. 아 맞다 그거 있겠네요. 제 주변에 탔던 친구들은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밟는 대로 나가니까. 밟는 대로 나간대. 제로백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거? 내연기관차 밟듯이 밟으면 안 된다. 맞죠, 맞죠, 맞죠. 전기료를 아끼고 의료비가 더 들어. 그 아이오닉 5 택시를 타봤는데 차가 조용하게 잘 나가긴 나가는데 그 전기차 아이오닉 5 처음 나왔을 때 내부가 이렇게 넓다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넓은지를 모르겠던. 생각하죠. 그리고 이게 뭐, 정팀장이 키가 커가지고. 그것도 맞고, 뭐 폴딩하고 뭐 이러면은 공간이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차박할 때 제일 좋은 거. 자,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네. 현대차와 또 SK온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고, 둘이 손을 잡고 좀 계속해서 오래오래 싸우지 말고 서로 믿으니까 싸우면 안 되죠. 뭐합니까? 근데 여기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싸울 수가 없어. 지금 싸우면 안 돼요. 네. 안 되니까. 싸우면 둘 다 죽어. 그러니까요. 잘 좀 우리나라의 위상을 잘 올리면서 돈도 잘 벌고 그래야 또 우리 투자한 분들도 돈 잘 벌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